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은 시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은 TV, 전자기기에 항상 노출돼 있어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TV 보고 유튜브 보는 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경이 아무래도 가장 불편했죠. 안경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렌즈를 끼니까 이제 눈이 빨리 건조해지다 보니까 인공 눈물을 자주 쓰게 되고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죠. 또 렌즈를 또 오래 끼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바람 불면은 렌즈 빠진 적도 있고 그냥 뜨고 있을 때도 렌즈가 그냥 빠진 적이 있거든요. 시력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력이 좋으면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습과 작업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지만 시력이 약화하면 일의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시력은 자연적으로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 등의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하거나 시력 교정술을 활용해 시력 교정과 불편함 모두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정엽 원장과 함께 시력 교정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력 저하라고 하는 건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건데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가 있겠고요. 황반 변성, 백내장, 녹내장 같은 안질환에 의한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굴절 이상에 의한 시력 저하는 일단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잘 안 보이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거나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원시 증상이고요. 난시는 이제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막의 곡률이 차이가 나서 초점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흐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시력 교정이 필요한 대상은 선명한 시력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굴절 이상이 있는 분들, 선명한 시력 을 얻고자 원하는 분들은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시력 교정술,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렌즈 삽입술 등으로 시력을 교정을 할 수 있고요. 시력 교정술의 경우에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는 어린아이들도 다 가능하지만, 시력 교정술은 이제 안구의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력 교정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라식, 라섹, 그리고 스마일 라식, 그리고 안구에 렌즈를 삽입한 안구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서 레이저로 각막을 실지를 깎아서 교정을 한 뒤에 다시 각막 절편을 덮는 방식이 라식이 되겠고요.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 상피를 얇게 벗긴 다음에 각막 실지를 깎아서 교정을 하고 저절로 이제 상처가 회복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라섹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일 라식인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레이저로 각막 실지를 절삭할 부분을 절삭을 하고 이제 2mm 정도의 최소한 미세창을 만들어서 거기로 절삭한 부분을 박리해서 의사가 꺼내는 방식이 스마일 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구 안내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각막에 이제 절개를 넣어서 안구 안쪽으로 이제 얇은 렌즈를 집어 넣어서 이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것이 안내 렌즈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한가로운 목요일 아침, 화창한 날씨가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지만 김영균 씨는 날씨를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눈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로 수술 정보를 살펴보지만 걱정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제 TV 보고 유튜브 보는 거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실에서 칠판이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약간 방해가 됐고 안경이 아무래도 가장 불편했죠. 안경 쓴다는 것 자체가. 안경을 어딘지 까먹고 밟아버서 깨버리기도 하고 안경을 쓰면 이제 온도 차가 심할 경우에는 앞이 뿌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힘들고 코 쪽에 자꾸 자국이 남죠. 그 자국이 좀 아무래도 보기 싫고 계속 지속되면 뭐 살이 패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경이 불편한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렌즈 착용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 착용하고 뺐다가 꼈다가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수술을 결정한 겁니다. 수술 전 다양한 검사가 실시되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형균 씨의 현재 상태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시신경이 모여있는 망막 CT 촬영과 각막 CT 촬영은 눈 내부 구조와 눈을 둘러싼 뼈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수술 전 필수 검사입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는 각막의 전, 후면과 두께, 수정체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술 전 검사를 제대로 해야지 수술의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수술이 알맞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추 각막 같은 질환이 있으면 사실 각막을 깎아서 하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과 같은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뭐 렌즈 삽입술 같은 걸 권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막에 뭐 이영양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각막을 깎아서 하는 수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이 있어서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깎아서 교정을 해도 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막 두께나 뭐 여러 가지 내피세포 개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검사해야지 뭐 라식을 할지 라섹을 할지 렌즈 삽입술을 할지 자기에게 맞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레이저하고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네, 오늘 스마일 프로로 진행 예정이시고 일단 제가 다시 검사 보니까 뭐 각막도 두께도 충분하시고 도수가 별로 높지 않아 가지고 수술은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뜨시고 네, 됐습니다. 고개 떼시고요. 네, 각막 상태도 지금 괜찮거든요. 깨끗하셔가지고 오늘 예정대로 스마일 프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오늘 수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오늘 수술 끝나면 부작용 없이 그냥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수술 직후는 당연히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조금 시리고 한 정도의 뭐 많이 이제 심하지 않은 그냥 불편감이 있을 거고 아마 오늘 저녁 정도만 돼도 보이는 게 많이 괜찮으실 거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거의 많이 잘 보일 거예요. 네, 수술실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김영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시와 난시가 있는 경우고요. 중등도 근시 그리고 약간의 난시가 있는 상태였고 다른 뭐 신경과 뭐 다른 모든 검사에서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고 환자분이 이제 빠른 일상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스마일 프로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입니다. 작은 절개창으로 교정할 부분을 절삭을 해서 꺼내는 수술이 이제 스마일 수술이고요. 아주 미세한 레이저로 이렇게 절삭을 한 각막 실지를 절삭한 후에 의사가 아주 2mm 정도 되는 절개창으로 기구를 넣어서 박리를 시행을 하고요. 그 박리된 부분을 2mm 절개창으로 꺼내면 마무리되는 수술이 스마일 수술이 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의 최고 장점은 빠른 일상 회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날만 돼도 아주 잘 보이고 특별한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라식 수술도 빠른 일상 회복에 장점이 있었지만 그것은 위에 이제 각막 절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상으로부터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점이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스마일은 2mm 절개창 외에는 이런 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수술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취를 했기 때문에 느낌은 있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네, 크게 떠볼까요? 네, 그대로 계시고 깜빡이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보세요. 깜빡이지 마세요. 크게 뜨시고요. 깜빡이지 마시고. 먼저 수술 부위를 살펴보고 표시를 하는데요. 정확한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해야 시력의 선명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독까지 진행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수술 후 밝은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하는 수술은 그 스마일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펨토초 레이저라고 아주 미세한 레이저로 각막 실지를 절삭을 해서 우리가 근시나 난시 같은 것을 교정을 하고 2m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절개로 그 절삭한 부분을 박리해서 꺼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꺼내서 근시와 난시를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 프로 장비가 이제 스마일 수술하고 이제 10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요. 그 기존 스마일과 비교해서 제일 달라진 점은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가 이전에 스마일 수술이 한 26초 정도 걸렸다면 지금은 한 10초, 11초 정도 만에 레이저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얻는 이점은 레이저가 나가는 동안에 환자가 의도치 않게 눈을 확 감아버려서 이제 레이저가 나갈 때 풀려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현저히 낮췄다고 할 수 있고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레이저를 조사가 가능해서 좀 더 단면이 부드럽고 시력의 질을 더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축을 잡는 기능, 그리고 난시를 이제 축을 맞춰서 틀어서 레이저를 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좀 더 정확하게 굴절 이상을 교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되나 봅니다. 오늘은 스마일 라식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방법인 스마일 프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에너지를 초당 200만 번 조사하여 기존 방식보다 더욱 세밀하게 실지를 절삭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적절한 에너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일 프로 수술은 이보다 7초의 짧은 조사 시간으로 각막의 실지를 분리하는데요.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짧은 레이저 조사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네요. 스마일 수술의 장점은 이제 수술하는 술자가 수술이 잘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라식과 라섹은 이제 각막을 태워서 절삭을 잘 했겠거니 이렇게 끝나는 반면 스마일은 칼 같은 레이저로 원반 모양의 절삭할 부위를 만들고요. 그걸 술자가 꺼내는 걸 확인하면 아, 수술이 잘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균 환자의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절삭하는 걸 꺼내는 걸 확인했고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눈에 조금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는데요.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 목욕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주일 있다가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끝나고 눈이 살짝 뿌옇긴 한데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은 땀 걱정 안 하고 운동도 해보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녀보고 외모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수술을 언제 할지 몰라서 운전면허 따는 걸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운전면허도 따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해 일에 지장이 많았던 양상민 씨는 요즘 일하는 게 즐겁기만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상민 씨는 시력이 나빠 일을 나갈 때마다 항상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스마일 수술을 한 뒤 그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됐다고 하네요. 우선 안경이나 이제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 병원 자체가 병원급이다 보니까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렌즈를 끼니까 이제 눈이 빨리 건조해지다 보니까 인공 눈물을 자주 쓰게 되고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하죠. 렌즈를 벗고 싶기도 했고
스마일 프로라는 장비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일반 스마일 라식보다는 시간도 빠르고 회복력도 빠르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마일 프로로 수술하시고 2달 되셨네요. 네. 네. 뭐 불편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따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보이는 거는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일단 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각막은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고 오늘 검사에서도 이제 시력은 1.0 양쪽 네. 다 나오시고 그다음에 수술 전에 난시도 좀 심하신 편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중등도 근시가 있었는데 다 잘 교정됐습니다. 특히 난시가 잘 교정돼서 거의 잡히질 않거든요. 네. 않고 오늘 다 검사는 다 좋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거 없으면은 한 달 있다 뵙겠습니다. 중간에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양상미 환자는 이제 결국 근시와 난시를 가지고 있는 환자였고 안경을 벗기 위해서 이제 내원을 했고 근시 값이 이제 중등도 근시 그리고 약간의 난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양상미 환자는 스마일 프로로 진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1디옵터 이상의 난시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일 프로를 원하셨고 스마일 프로의 과정은 기존의 이제 스마일 장비랑 비슷한데 레이저 시간이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비로 이제 눈을 고정한 다음에 이제 10초 정도 레이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양쪽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레이저로 조사된 절삭된 각막을 제가 이제 의사의 손으로 기구를 넣어서 박리를 하고 그거를 꺼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술 2개월 차로 왔는데요. 근시와 난시가 모두 정확하게 잘 교정이 돼서 거의 정시로 이렇게 보시게 됐고 시력도 1.0으로 잘 보시고 특별한 불편함 없이 만족하시는 상태입니다. 일단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야가 넓어진 점. 아무래도 렌즈를 꼈을 때는 눈이 빨리 건조해져 보니까 인공 눈물을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 수술하고 난 뒤로는 이제 인공 눈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이제 렌즈를 안 껴서 좀 편하고 렌즈 끼고 벗었다는 게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 뭐 운동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을 실감하게 되는 목요일 오후. 모처럼 만에 쉬는 날을 이용해 안과를 방문한 김정민 씨는 오늘 수술 후 첫 진료를 받는 날이라 조금 긴장이 됩니다. 간호사인 정민 씨는 근시와 난시, 건조증으로 일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힘들었던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시력 교정술일까단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했는지. 그러니까 한 6명 중에 4명이 여기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스마일 수술 받았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 8살 때부터 이제 안경을 꼈는데 이제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안경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무겁고 눌리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20살부터는 이제 렌즈를 끼기 시작했는데 또 렌즈를 또 오래 끼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바람 불면은 렌즈 빠진 적도 있고 그냥 뜨고 있을 때도 렌즈가 그냥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하면은 이제 뭐를 자꾸 보는데 그 보다가 렌즈가 빠져서 그거를 빼진 채로 일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눈 한번 보겠습니다. 더 벌려보시고 좀 밟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건조한 거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많이 건조하세요? 건조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수술은 잘 되어 있고 오늘 검사상에서 특별히 확인되는 이상은 없습니다. 시력도 1.0, 1.0 잘 나오고 안압도 좋고 각막도 깨끗해서 인공눈물 점안하면서 건조 관리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약은 하루에 4번 이상, 인공눈물 하루에 4번 이상 쓰는 거고 아침이 제일 건조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좀 점안하시고
사이사이에 쓰고 또 자기 전에 넣고 하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네. 수술하고 특별히 확인되는 이상도 없고 경과도 좋아서 저희는 6개월 뒤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IPL 건조 레이저 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 네. 김정민 환자분은 그 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었고 안경을 벗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리 작업이 많다 보니 수술 전부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분이십니다. 검사상에서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의 중등도 근시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의 목표는 안경을 끼고 최대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안경을 벗고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였고요. 수술을 병행하면서 그 안약을 쓰고 IPL 건조 레이저를 통해서 환자분의 건조 증상을 빨리 호전시켜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눈은 보통 검사를 하면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확인이 됩니다. 플러스가 원시고 마이너스가 근시인데 대부분의 젊은 환자분들은 마이너스 수치 근시가 확인이 되고요. 근시라 함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대개는 안구 길이가 길거나 또는 각막 곡률의 차이로 인해서 오목 렌즈 안경을 껴야 하지만 이제 최대로 1.0 이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고요. 난시라 함은 보통 이제 빛이 들어가는 축이 일정하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축으로 빛이 들어가서 이제 사물이 퍼져 보이는 증상을 대개 환자분들은 난시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김정민 환자분처럼 이제 근시와 난시가 있으신 분들은 굴절 수술을 통해서 안경을 벗겨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민 씨는 건조한 눈을 위한 IPL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를 받기 전 눈찜질을 통해 눈꺼풀에서 지방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준 후 치료가 시작됩니다. IPL 레이저 치료는 광대뼈와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피부 영역에 광선을 조사하여 마이봄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라고 하는데요. 온열 효과를 통해 눈물층과 기름층의 균형을 맞추고 눈물을 분비하는 혈관 건강을 개선하면서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는 대부분 눈꺼풀에 마이봄선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IPL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눈꺼풀의 혈관 질환, 염증 질환을 치료해서 안구 건조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물에는 수분층과 수분층을 덮는 기름층이 있는데 이 기름층이 눈꺼풀의 마이봄선에서 분비가 되어 우리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요즘은 노화나 호르몬의 변화나 컨택트 렌즈 착용이나 장시간 모니터 보는 습관 때문에 마이봄선인 기름이 분비가 안 되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염증 인자가 생기고 혈관이 몰리고 또 염증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IPL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염증 인자를 만드는 혈관을 없애고 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이봄선을 녹여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거는 운동을 할 때 안경을 끼고 운동을 하면은 땀 때문에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안경에 땀이 튀고는 이랬는데 이제는 안경을 안 쓰니까 운동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다닐 때 이제 렌즈나 안경 그런 물품들을 추가로 챙겨야 돼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좀 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굴절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시고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 막상 하고 이제 결과를 보면 다음 날 막 잘 보이니까 신세계다. 그리고 진작에 할 걸 그랬다. 너무 무서워서 미뤘는데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굴절 수술의 역사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많은 안정성도 많이 입증됐고 장비도 아주 발전됐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굴절 수술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시력 교정술은 개인의 시력이나 각막 두께, 동공의 크기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신중한 준비와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